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새만금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씩 기본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그린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메카, 이런 어떤 식의 어떤 개발과 그런 컨셉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방향성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음을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경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요, 2011년도에 그 현행 토지 이용 및 기본시설 계획의 골격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국가 간 경협 특구 도입과 수요자 맞추면 열린 계획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는 가운데 2020년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이제 보고가 되면서 최근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고, 대국민 의견 청취를 통하여 기본계획 재정비 새만금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새만금 1단계 그 20년에 그 완료됨에 따라서 그의 그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2단계 사업계획을 이제 구체화할 시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2014년도에 그 발생한 급격한 정책과 산업 경제적 여건 변환 등을 반영하여서 사업 추진 전략의 보완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추진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요 1989년 11월 16일자 그러니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농지가 100%였었어요. 새만금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농경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농토를 개간해서 새만금을 매립을 해서 농지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을 매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하죠. 시대가 변하면서 농지보다도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관광의 컨셉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2007년도 4월 3일자로 해서 내부 토지개발 기본 구상안이 100% 농지개발이었다면 2007년도쯤에는 농지가 72%, 도시가 이제 28%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8년도 10월 21일 날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변환점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농지가 100%여서 72%로, 그리고 농지가 30% 그리고 도시적인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70%로 바뀌면서 새만금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농토로 두는 것보다는 도시로 개발했을 때 그 주변에 집가 상승 요인에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드디어 1월 28일 날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나왔고, 2011년도 3월 16일날 드디어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9월 25일날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제 변경이 된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의 동서도로 착공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되고,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그리고 세계 잼버리 대회,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설립이 되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전 선포식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공공주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및 2020년도 12월 최근에 바로 스마트 수변도시 그린산단이 착공이 됨으로 해서 바야흐로 새만금은 이제 날아가게 되는 형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어떤 개발의 희열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비춰볼 때 땅값도 2017년도 이후에 땅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땅값은 바로 개발 바람은 결국에는 수요를 자극을 시키고, 그 수요는 바로 땅가격을 상승을 시킨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을 크게 상승시킨 그 요인은 바로 이 엄청난 새만금
동서도로 착공부터 스마트 수변도시 그린 산단 착공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개발 바람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의 어떤 변경이 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급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성장 등이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가 되었고, 청정 에너지 사용 등이 규범화되었고,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반발과 그리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방제 안전한 개발 수요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석탄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올라타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에너지 분야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이제는 점점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메카로 현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IT 분야와 그리고 AI, 인공지능 분야가 합쳐진 그런 산업활동 체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활용을 하여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예전에는 사람이 분별과 그리고 분류 작업을 통해서 정보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까지 할 수 있는 단계, 바로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앞으로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메카로 지금 정부 정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과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번째로는 코비드-19에 따른 새로운 생활과 근무 양식의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생활 패턴과 생활 방식과 세계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성, 우리나라 안에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비전과 개발 목표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변경시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의 비전과 개발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와 경제성장, 재력 소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경로를 여는 선도적인 거점으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 비전으로 보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가 경협 특구에서 재생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의 전환, 대한민국 탄소 중립 사회 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글로벌 거점 지역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조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바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 방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기술 및 그린에너지 기반의 발전과, 두 번째로는 환경, 생태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글로벌 정주 여건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대 목표와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목표를 보게 되면 세계적 그린 에너지 및 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 도시, 세 번째로는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 네 번째로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건설, 다섯 번째로는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 특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구조 계획을 한번 볼게요. 권역
구분 기준 및 개발 성격을 보게 되면 도시권역과 그리고 농생명 권역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권역으로는 1권역과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1권역에서는 산업 및 연구와 지원 가능, 근로자 정주 가능, 신공항 입지. 2권역은 복합개발 및 도심 서비스 제공, 글로벌 융복합 문화 기능 도입. 3권역은 관광 레저 중심 개발, 일부 신산업용 실험, 실증 기능 배치. 4권역은 배후도시 지역으로 장래 도시 확장 고려, 농산업, 관광 및 지원 기능 입지. 자, 농생명 용지는요. 첨단 농산업 육성, 첨단 농업 시험 연구, 식량 자급, 농업 생태 관광 등 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발전축으로 보게 되면은요, 새만금에는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동서 이축도로가 있고 남북 이축도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형태의 가장 메인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동서 이축 및 남북 이축 도로를 중심으로 십자가형 도시 발전축이 구상이 되고 있고요. 동서 이축 기준 북축 산업요구 기능과 남축은 복합개발 및 관광 레저 기능이 배치가 되고 있다. 남북 이축 기준 서축 도시적 용도 기능 배치와 동축은 농생명 산업 및 관련 기능이 배치가 되고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축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통축은 아무래도 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SOC 부분이고, 이러한 어떤 많은 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및 신항만, 그리고 인이철도, 바로 이제 트라이포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광역교통 체계가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연계되어서 4포트 중심의 경제 및 교육 허브 기능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3곱하기3 바로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지역 간 연계. 이거는 새만금 내부용지에 그 순환 링이 개발되는데요. 순환 링과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그런 어떤 도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역교통 체계를 보게 되면 국내외를 연결하는 철도, 공항, 항만 등 광역교통 거점 및 교통기능을 복합개발 용지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 기술을 통하여 상호 연결하는 최적의 지능형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생태 녹지 축은요, 친수 공간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수변도시 건설과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조화를 상호 고려한 오픈 스페이스 및 네트워크가 조성이 됩니다. 도시기능 배치는요, 도시기능은 도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등에 따라 배치하고, 내부 용지의 그 순환 링 중심으로 2권역과 3권역의 도시기능과 인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산업과 관광, 농생명 기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며, 4권역은 주거 중심의 배후 기능에서 벗어나 인구 규모 조정과 함께 산업 기능 확보를 통한 자족형 확보, 주변 도시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에 대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 방향 및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은요, 산업 연구와 복합개발, 관광 레저, 그 농생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산업 연구 기능을 맡고 있는 곳은 공항경제권,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그린수소 산단, 신산업 등이 위치가 됩니다. 복합개발 지역은요, 스마트 수변도시가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항만 경제권과 그린수소 복합단지 등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광 레저용지는요, 초입지 개발과 관광 레저 복합단지 마리나항이 들어오며, 농생명용지에는 농촌도시 수출형 복합 농산업 스마트 농생명 단지 등이 조성이 됩니다. 단계별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요, 1단계로는 2020년도까지 바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기본 계획안의 변경안으로 인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제 추진이 될 텐데요. 2단계로는 2030년도, 그리고 3단계로는 2040년도, 4단계
마지막 단계로는 2050년도가 되면 새만금은 이제 완성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의 미래는 쫙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고요. 향후 30년 동안은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과 비전과 미래상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0년 동안은 집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만금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시작 단계이다. 증시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1단계 지금은 바로 무릎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단계 계획기간 중 그 주요 사업으로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새만금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 수소 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만 경제특구, 네 번째로는 봉항 경제특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관광 신산업 복합단지가 조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단계 사업, 즉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어질 새만금의 현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10년이 이 새만금의 어떤 운명,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성이 크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땅값 상승률도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 조성 방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1권역, 그 오른쪽에 지금 사진이 나오는 그 산업단지인데요. 계획 인구로 보게 되면 한 5만여 명 정도 이제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은 바로 신성장 산업 및 관련 연구시설을 직접 하고 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특구로 개발할 미래지향적인 혁신 생태계로의 발전을 유도하며 공공주도로 스마트 그린 산단,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클러스터,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 특구 등 추진이 됩니다. 두 번째 그 권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그 스마트 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지역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으로서 계획 인구는 10만 8,700명 정도가 됩니다. 산업 물류, 즉 왼쪽에 보면은 항만이 있습니다. 국제협력, 문화관광, 에너지산업 등의 복합적 개발을 추진하며 새만금을 상징하는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공사를 통한 수변도시 조성 완료 및 공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항만 경제 특구, 그린 수소 복합단지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세 번째 권역인데요, 바로 이제 부안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지역에 대한 계획 인구는 한 5만 3천 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부안군의 인구가 한 5만 5천 정도가 되는데요, 부안 인구만큼이나 요 관광단지에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부 용지에 한 30만 명 정도, 외부 용지에 한 50만 명 정도, 즉 50만 명 중에서 부안군에 한 1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한 5만 명 정도의 15만 명, 20만에다가 현재 지금 내부 용지 한 5만 명 정도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25만 명 정도가 이 부안군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의 폭등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 5만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나는 부안군의 미래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변을 활용한 관광 레저와 그 신기술 기반의 기술 체험 등 관광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 공간으로 연계 발전이 되며, 민간 기업과 새만금 공사를 통하여 해양 레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자율계획 지구와 연계한 체험관광 등 관광중심 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4권역인데요. 4권역은 김제 새만금 배후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인구는 한 4만 명 정도 되며 농산업, 관광 등의 산업 활성화와
인근 신포 마리나 개발 등 관광 레저 기능을 연계하여 자족형 복합 도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권역인 농생명 권역인데요. 자, 이곳은 농생명 산업 첨단화와 자급률 제고 및 친환경 농업 실현, 농업 생태 관광 자원화 및 농촌도시 조성으로 농산업 클러스터가 육성이 되게 됩니다. 자, 부문별 그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교통 및 물류 계획입니다. 그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 새만금의 장래 도시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요, 공급 계획에는 항공항만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체계에 대한 적정 시설 규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로망을 계획을 보게 되면 3곱하기3 간선도로망, 지역 간 연계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내부교통 계획이 수립돼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 계획과 그리고 사업 추진 방안으로는 민간 투자와 국가 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로망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메인 도로인 광역도로망 계획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망 계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계획을 보게 되면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 서천, 새만금 전주, 새만금 지리산, 새만금 고창까지 이 구간으로서 도로가 개발할 예정이며, 간선도로망으로는 동서 1, 2, 3축, 남부 1, 2, 3축, 주변 지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주 골격이자 대규모 통과 교통량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및 추진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게 되면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 관련 주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새만금개발청사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미 새만금 내부용지에 자리매김을 함으로 해서 이제는 새만금은 어떤 주변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이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펀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사에서 청사를 해서 새만금을 마스터 플랜을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수족이 되어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새만금 내부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주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 단계별 사업 추진 주체로는 기본 방향을 보게 되면은요,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여 선도 사업의 경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와 공공 지원이라는 기존은 유지하며 새만금 사업 활성화 단계까지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하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의 참여가 바로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민간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는 공공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 하단에 보게 되면 종합사업관리정보 시스템 이 개념도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관리를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빨리 개발과 속도감을 늘려 나가겠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내부용지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군산과 김제와 그리고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자체, 이 세 지자체에 함께 걸쳐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사업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새만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 체계와 이제는 개발 방식인데요. 새만금 사업지역의 개발 지침 어떤 개편 상황을 보면
개발지침 개편 배경 및 필요성을 보게 되면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지침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구속력을 살리면서 투자자가 희망하는 적기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계획지구, 복합용도지구 및 복합용지, 그리고 토지의 임시사용 제도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토지 이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지역 새만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새만금의 미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은 단순하게 몇 년 후를 보고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2050년도까지 개발할 지역입니다. 2050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완성도가 높여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리더, 대한민국을 한 단계 경제를 격상시킬 수 있는 곳이 될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는 골격을 짜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한 10년 동안은 이제는 짜여진 골격 아래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질 그 시기와 타이밍은 바로 지금부터 10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가장 적기고 땅값 상승률이 가장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다, 즉 지금 투자할 시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